병원에 며칠 비가 때립다 서울 시내에 쏟아지고 나더니 저 물이 그냥 쳐들어와서 물이 진짜 거짓말처럼 쭉쭉쭉 사정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이 정말로 무섭게 차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오는 게 수백 대가 둥둥 떠 있더라고요. 마치 그 고립된 큰 바다 위의 섬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대혼란이었던 거죠.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천재지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에 좌절과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1990년 9월 11일)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리는 비는 멈출 줄을 몰랐고 병원동 지하가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사실 반신 많이 했죠. 설마 이게 우리 과가 물에 잠기리라. 침대에다가 차트를 가득 담아가지고 나왔는데 누런 물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하 계단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폭포 소리 같았어요. 물이 점점 차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게 정말 수제구나. 아수라장이 됐죠. 감마나이프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처음 들어온 장비인데 그 당시에 한 60억 이상 되는 고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용한 지 한 6개월도 안 돼 갖고 이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지하 2층이 여기 가슴까지 물이 차고 있었고요. 저희 조리원들은 그 상황에서도 그 저녁 환자 그 다음 아침 점심 준비할 배식 물건을 들고 김을 재다가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병원의 모든 통신 기능은 마비됐고 외래 진료와 수술도 중단됐습니다. 수술을 제가 종료할 때까지는 비상 발전을 돌려서 수술은 이제 제가 끝까지 그날 다 마무리했고 반드시 그분들에게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올 순간까지 전기실, 발전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함께 고생을 했었습니다. 제일 걱정은 저희 의료진은 이제 항상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호우로부터 잘 지켜드려야 될 텐데는 그런 걱정이 이제 제일 많았고. 오후가 되면서 병원 내부 전원이 차단되었고 3시가 되자 지상 1층에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소한의 짐만 머리에 이고 목에 물 찬 곳을 헤엄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들어가서 뭐라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과 전기가 끊기고 전화마저 불통이 된 병원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때의 입원 환자가 897명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환자가 불이 나가니까 수술한 사람 인공호흡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앰프백을 이렇게 잡고 호흡을 시켰어요. 사실 이제 나이트 간호사도 못 오는 상황이라서 정말 능코뜰 새 없어 바빴고 밤에 정말 어두운 정막 속에서 촛불을 켜고 이제 엠브백을 하는 모든 게 이제 전기가 이제 올스톱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병원 안에는 그 막 대변 이런 것 때문에 막 악취로 막 되게 막 힘들었습니다. 수해난 상태에서 급수 안 되지, 먹을 거 없지, 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어진 현대 계열사와 주변 병원의 도움은 퇴근도 하지 못하고 병원 강당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고립된 직원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병동에 환자 보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 전부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현대백화점에서 도시락이 공수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도시락이 보트를 타고 배달이 되었습니다.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배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반찬이 많았겠어요? 그냥 밥 하나에 단무지 3개인가 뭐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무지 1개만 더 달라 그랬는데 그분이 뒷사람 먹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무지 3개로 밥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9월 12일
상황실은 환자 전원 후송 조치 명령을 내렸고 환자를 이송할 고무보트가 병원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중앙병원이 침수가 되고 있으니 모든 인원들은 중앙병원으로 직결을 하는 무전 통보를 받고 그쪽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간이 지금 현재 1층에서부터 서서히 물에 잠기가 있었고 창문에서 환자들이 손을 흔들며 구해달라고 있었고 그때 산소통을 미고 중환자이기 때문에 산소통을 미고 4인 1조가 되어 환자를 1층은 못 가고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그때 당시 작동이 됐기 때문에 2층까지 가서 다시 내려서 1층으로 내려와서 서관 후문 쪽 거기 비호부대 군인들이 포트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그 보드를 싣고 그리고 뚝방 쪽으로 이송을 해서 그 환자를 앰뷸런스에 옮기는 거 그런 과정이 계속 밤에쯤까지 됐었습니다. 군인들이 함께 노를 지어가면서 갈 때 보면 정말 어느 숲속에 어떤 강이 생긴 것처럼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일찍 빨리 신속하게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그 1층, 2층 복도 사이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비던 그 하얀 가운의 천사들 그 모습이 눈에 너무 선한 것 같고 올림픽 대로에 줄지어 서 있던 120대의 앰뷸런스는 900명의 입원 환자와 1,500여 명의 보호자를 서울 시내 종합병원으로 안전하게 응급 후송해 갔습니다. 올림픽대로에 앰뷸런스가 아마 지금 기억으로 100대 넘게 앰뷸런스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에 환자들을 다 태우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강동 성심병원에 이송되어 간 제가 보던 환자분들을 가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하고 그쪽 의료진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그랬고 그 환자분이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재가 복구돼서는 다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마저 항암제 치료를 했습니다. 88도로 뚝방서부터 압구정도까지 앰뷸런스를 동원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897명의 환자를 후송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한 사람도 안 거의 제일 기억이 9월 13일 새벽 병원 외곽부터 시작해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병원에는 양수기와 소방차가 투입돼 본격적인 양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3일부터 이제 복구 작업이 됐는데 그때 설립자님께서 민 원장님을 그 개동 그 현대 사옥으로 같이 함께 만나셔서 대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굉장히 마음 든든한 것은 민 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수해에 대한 전반적 보고를 들으시고 그 현대중전기 김주영 사장님을 당장 그 호출하셨어요. 넌 지금부터 병원에 가서 일 끝날 때까지 집에 갈 생각 말고 일주일 내로 그걸 복구해라 이거예요. 그 외부에서 저 병원 저거 1년 걸린다고 그랬다고요. 회복하는데. 아마 내가 거의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는 거기 있었을 겁니다. 나도 이제 완전히 아주 장갑 신고 또 아주 준비돼서 해가지고 독촉을 해가지고 그게 아마 그 물을 변압기 있는데 접근한 데까지가 한 이틀은 걸렸을 겁니다. 공장에 있는 사람도 죽을 지경이었죠. 24시간 대기하고서. 그래가지고 막 밤낮으로 그걸 퍼내서 한 이틀 반 이러니까 밑에 바닥이 좀 베이기 시작하고 우선은 이제 발전기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물이 빠지고 이 전체적인 회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그 정주영 회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면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대건설에서 들어와서 주방이 회복이 되는데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타일이 다 붙고 천장이 다 붙고 그리고 기계도 수리가 되는 거예요. 곧바로 나는 제기가 되는 거에 현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물이 빠진 병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본 직원들에겐 하루빨리 병원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놔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층에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그 모습은 정말 참혹스러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거꾸로 매달려 있고 발목까지 그 차오르는 진흙, 그 다음에 부서진 천장, 가구들이 천장에 걸려 있고요. 냉장고가 천장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냥 물이 조용하게 들어왔다 빠진 것이 아니라 난장판이라고 할까요? 세탁실에 새로 도는 시트가 다 젖어 있는데 그게 둘이서 그거를 1층까지 올리는데 기진맥진할 정도 있었어요. 오염된 환경에서 환자들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바닥부터 천정까지 정말 락스로 엄청나게 매일 청소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그 재난 위기 때 이 병원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그런 노력했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물이 빠져나간 병원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환자의 차트였습니다. 차트 한 장 한 장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8만 권이 넘는 오염된 차트를 씻고 말리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 차트 서가가 저희가 한 5-6명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서가인데 그런 것들이 다 넘어져서 다 얽히설키 얽혀 있었고요. 천정도 다 내려앉아 있었고 밖으로 들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차트를 한 장 한 장씩 씻었습니다. 응급실 옆에 있는 그 공터에서 하루 종일 직원들끼리 같이 앉아서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않고 빨리 주세요. 그리고 막 그 물 호스를 뿌려서 닦고 누구는 걸레질을 하고 사실 그 상황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발 걷어붙이고 손 걷어붙이고 그러고 나와서 일을 한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몇 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릴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우리는 거짓말처럼 복구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외래 진료를 다시 시작하며 감동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으로 기억하는데 병원이 완전히 복구되고 다시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들이 보면은 참 병원에 잠재력이 있다.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저희분이 정상화돼서 다시 오셔서 또 그분들을 다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게 맞이하게 됐을 때 상당히 가슴이 많이 좀 벅차고 감격적이었죠. 재산적으로는 큰 손해를 봤지만은 그 우리 병원 직원 상호 간의 융화라는 면에서는 큰 덕을 봤어요. 그러한 역경들을 이겨나가고 해서 우리 아산병원은 이렇게 훌륭한 병원이 되었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모르는데 서로 협력했던 것이 아마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망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절박함, 또 우리 병원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우리 병원의 늘 모토였던 도전과 열정 이런 것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합심하게 돼서 그런 단결된 힘이 그 서울 아산병원이 그 국내 탑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병원으로 갈 수 있는 또 그 선배들이 수고와 땀과 노력이 지금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배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앞으로도 멋진 서울 아산병원을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시련을 극복해내는 이런 정신이나 행동은 충분히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도전 정신이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배님들 못지않게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서울 아산병원이 우리 선후배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한다면 정말 훌륭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